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는 많이 하더라도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 하늘이 준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일찍 떠났다는 것은 부모의 가슴이나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참으로 아픈 일이지요. 지금 우리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트라우마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아주 그 슬프거나 무서웠던 그 상황 시대에 그 지난 감정이 다시 또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다가오는 심리적인 불안, 그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외상후 증상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 PTSD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있었지요. 저는 세상에 눈을 뜨면서 이 날아오는 돌멩이를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대구에 있는 그 지금은 중구죠. 그 당시에는 서야동, 대구 서야동 1번지 그 저희 집인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저희 조부님이 그 6.25 전쟁 때 포항 육군병원의 군의관으로 계시다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포항에서 진해 육군봉으로 헬기로 이송 중에 해일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의 연세가 딱 31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31가 되어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셨겠습니까? 또 의사이시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좀 많은 재산을 놔두고 세상을 갑자기 이제 군의관으로서 순직을 하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안에 못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는 다 장자 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다 그래도 나눠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 서야동 1번지에서 데모를 합니다. 이 참 뭐 과거에 뭐 성남시장 경기도에서 한번 또 부끄러운 가족사가 있었고 저희도 부끄러운 가족사가 있지요. 가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해군 고급 장교인 공업부도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또 해군 상안학교 다니던 삼촌도 계시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뭐 돌멩이가 막 날라와요. 그 빨리 재산을 내놓고 떠나라고. 황당하죠. 그때 아마 제가 어린 나이면 세상에 눈을 딱 뜨고 보았던 것이 그것이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 이제 그 트라우마에 항상 어린 나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돌이 그 트라우마였어요. 스톤 돌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이제 돌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눈을 뜨면서 그 돌이 날아오는 걸 봤었어요. 그래 막 밖에서 돌멩이를 막 뜨죠. 한옥이니까 집이 그 대구의 유명한 대성사, 지금 대구의 대성사가 이제 당치로 말하면은 변두리 쪽으로 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또 저희 조부님이 절을 사셔가지고 또 이 집으로 개조를 하셨거든요. 그냥 4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5.16이 나고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고초를 당하시는데 대구에서 병원 개업을 못 하시고 외관, 양모, 경산, 구미 이렇게 이제 주거 제한이 됐어요. 병원 개업 제한이 돼가지고 시골로 가시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 혼자 대구에 또 남겨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5살 차이 나는 형이 있습니다. 형님이 성장하시면서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있죠. 야, 강수야, 난 왜 아버지가 너를 대구에 놔두고 간지 모르겠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이제 비밀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대구에 남아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시골로 가 있어도 어떤 그 재산 문제 있어가지고 어떤 컨트롤을 할 때 아들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제 참 남 모르는 그 가족사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서 이제 아버지의 강이라는 소설을 지금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 써가지는데 그 트라우마가 이제 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딱 제가 하숙을 하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근처에 제일 여중이라는 그 언덕 위에 이래 약간 언덕 위에 요번에 이제 이태원이 넘어지는 게 이태원도 약간 언덕이라 아닙니까? 뭐 홍콩 그대로의 방콕 같은 데 언덕이래 있지만은 그 제일 여중 이 그 언덕 위에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무엇이 있으면 적상가옥이라고. 적상가옥이 뭐냐 하면은 그 일본이 남겨두고 간 그 자산이거든요. 그 이제 보통 그 기화로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군 사령관 간사였어요, 그게.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 때 가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는 돌멩이를 딱 들어가지고 탁 던집니다. 밑으로. 던지면은 그 이군 사령관 간사거든요. 그러면 그 기와장이 사르르 하고 깨져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일 요즘 그 수도꼭지에가 손을 씻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벌써 그때 막 헌병들이 그 밑에 쫙 깔려가지고 지나간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요. 어디를 보느냐? 손을 봅니다. 손에 이제 돌가루가 묻었는지. 뭐 설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돌멩이 던지고 내려간 줄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트라우마 하는 것이 일생을 두고 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정신의학자들이 그 상담을 하라.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겪어냈느냐? 그 독재 정권하고 투쟁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정의로운 일,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 나갈 때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은 계속 트라우마에 이제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돌멩이에요, 돌멩이. 어떠한 돌멩이가 날라와도 나는 맞아도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확신에 차 있고 또 그러한 것도 과거에 그 어떤 분을 모시기도 제가 겪은 적이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사회는 다 트라우마에 젖었어.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 가족들 또 오늘날 우리 국제금융에 종사하던 분들 중에서 또 좋은 SBS를 받아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보자 또 프로젝트를 꿈꾸자 또 이번에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렇게 하다가 강원도에서 시작된 누구를 비난할 건 아닙니다. 강원도에 시작된 그 디폴트 문제 때문에 레고랜드의 디폴트 문제 때문에 국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완전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고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 국제금융의 트라우마가 뭐냐? 스캐머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국백에 나가야 되는데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서로에 말씀드린 것은 국제금융의 이 현장에서 이 스캐머들, 특히 미국 교포들이나 이런 데 스캐머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캐머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 SBLC 카피는 리시빙 뱅크에서 표출되어야 된다. 수령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딱 그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분이 동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분의 동감이 저희 동감이에요. 그 글을 보고. 모를 때는 리시빙 뱅크가 찾아내면 될 줄 알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또 옆에 또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알게 모르게 금융권에도 그런 사람들 본점에 가가지고 또 힘이 있다 보니까 본점에 큰 소리 치면서 스위디시래 타자 돌라 그러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그 남들은 모르지만은 속에서는 그 멸시의 눈치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로 다가오거든요.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나의 수명도 단축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 세상에 눈 뜨면서 봐왔던 날라왔던 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외향 쪽으로 많이 살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고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정의롭지 못한 일일 때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일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남한테 오해도 받을 때가 많겠지요.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캐머들 겪고 있는, 특히 미국 교포 스캐머들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스캐머한테 당했던 그 당시의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한국에 미국 교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와 한국과 다른 자본 구성법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본 이것을 내세우면서 뭐 직업보증서나 SBLC를 만들어주는데 다 전부 다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내고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미국 본사의 한국 지사니까 바로 미국의 미합중국의 연방수사국에 여러분 레터를 내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국제금융의 이 스캐머들한테 당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일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떨치고 미 연방수사국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대사관에 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사관에 써봐야 경찰 영사들이요. 어떤 답이 오는가 하면은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일단 미 연방수사국 앞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 워싱턴에 있던 어떤 회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사무소 등록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는 자본금이 캐시가 되는 것을 자본금으로 알고 우리는 움직이고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자본 형성과 틀리는데 나는 속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방수사국에 조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버렸어요. 그럼 미 연방수사에 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요청한 레터를 가지고 한국 경찰청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캐머들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조치를 안 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해가 들어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어디 했는데 내가 그럼 딴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뭐 이상한 예를 들어가 내가 골프 회원권 회사에 한 몇백억 직업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익이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골프 회원권을 모집하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 보증금이 뭐 400억, 500억 필요가 그 회사에 보증서를 끊었더라도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가 드러나려면 또 3, 4개월 걸려요. 근데 여러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면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미국의 교포회사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미국 FBI, 미 연방수사국에다 바로 레터를 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는 게 또 뭐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글로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던 이런 갖고 있는 불안의 감정들이 해소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태원에 참 불행하게 참사를 당한 젊은 청년들의 그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또 오늘 국제금융의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다 보니까 남을 믿고 움직이다가 같은 민족이라는 그 하나 밑에서 미국 교포라는 그 믿음 밑에서 움직이다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미 연방 수사관에다 레터를 딱 내고 그다음에 그 레터 낸 걸 가지고 한국 해당 외사과 담당 부서로 딱 와가지고 이걸 정상적으로 이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자라는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은 그 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답을 써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반성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 미국 교포대가 움직이면서 아주 무엇이라 그럽니까? 딴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고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계속 드리는가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의 이러한 스캐머들의 퇴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고서는 이 한국의 국제금융의 꽃이 제대로 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트 커피는 리시움뱅크에서 수행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금의 구성은 한국 기준은 캐시지만은 미국 기준은 거기에서 뭐 서티파이드 체크라든지 컴퍼니 체크라 이런 것이 디포짓 돼 가지고 자본금으로 구성되니까 몇십억 불이 있는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 오해를 하거든요. 또 그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뭐 골프 회원권을 모집하는 회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직업보증서를 받아갔더니가 또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도 보면은 그게 일종의 광고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에다 기사를 내요. 그럼 과거 15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과거에 15년 전에 중동의 사기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산 같은데 마산의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언론 포리를 했잖아요. 그 태국의 이 국제사기꾼이라는 CH 이니셜이 간 사람 같은 경우도 언론 포리를 해요. 한국에 있는 머니에 관계된 주간 신문하고 그런 언론 포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기사가 났다고 해서 100%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광고 기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잘 아시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서 당한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이거를 잘 헤쳐나가시고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